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굿노트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표는 영어 문장에서 명사 또는 명사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본 표입니다. 명사를 명사 취급하는 것, 동사를 명사로 취급하는 것, 절을 명사 취급하는 걸로 나눠봤는데, 자, 제일 위에 있는 명사는 또 명사, 대명사, 명사구로 나눠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가산성에 대해서 배웠고, 정관사 더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some, no, and이랑 sing, body, one, where로 불특정 명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명사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요 밑에 보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 두 개 있어요. 동명사, to 부정사. 이번 영상에서는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표 위에 보면 타이틀이 동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문법용어로 표시하자면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용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개념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영어 공부하다라는 한글이 보이죠? 공부하다, 뭐를, 영어를. 그래서 삼형식 동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study English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study는 공부하다라는 삼형식 동사란 말이죠. 근데 영어 공부하다를 여기 보면 영어 공부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근데 두 개의 옵션이 있네요. 이 두 개는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말로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서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겠죠. ing 같은 경우는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행위 그 자체의 느낌. 근데 to는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미래 방향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처럼 바꾼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동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를 명사로 바꾼 것은 이 to 부정사를 명사로 쓴다고 해서 문법 용어로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용법이 3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고 방금 우리 또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런 문법 용어는 머릿속에 바로 팍 안 들어오면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영어 문법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자, 이런 문법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설명을 보태볼게요. 자, 이 그림 이제 익숙하시죠? 방금 언급했던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시킨 동명사는 분홍색으로, 그리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화시킨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제가 이 둘 다 네모로 친 건 뭐예요? 이 그림 안에 있는 네모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동명사가 사용되는 자리가 있고 to 부정사가 사용되는 자리가 있고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주어는 보통 동명사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있는 네모는 동명사도 사용될 수 있고 to 부정사도 사용될 수 있어요. 명사의 역할로서. 뭘 사용할지는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할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 방향, 방향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그리고 삼형식 뒤에도 네모가 하나 보이죠? 목적어로서. 여기에도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to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적은 없지만 오형식을 보면 첫 번째 네모에는 동명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네모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어 문장이 있어요.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려면 우선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다가 동사예요. 뭐가? 라고 생각해보면 나의 직업은 이게 주어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
여기 것 보이시죠? 그러면 어순만 보면 1번, 2번,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면 이것도 뭐뭐이다래요. 책을 출판하는 것이래요. 뭐가? 나의 목표는 뭐라고? 책을 출판하는 것이라고. 자, 이것도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어순으로 보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바꿔볼게요. 우선 가르친대요. 뭐를? 영어를.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다는 teach English가 되겠죠. 여기 밑에 책을 출판하는 것도 바꿔볼게요. 출판한대요. 뭐를? 책을. 책을 출판하는 거는 publish a book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동사 형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동사를 명사화 시켜줘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방법으로서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ing는 행위 자체의 느낌이라면 to 같은 경우는 방향성, 미래 방향, 방향성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나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다 라는 느낌에서는 이 두 개 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했을 때 행위 그 자체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teaching English로 명사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의 목표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나의 목표라는 것은 미래에 뭐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방향, 방향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publish a book 같은 경우는 앞에 to를 붙여서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적으면 첫 번째는 My job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My goal is to publish a book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한국말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명사로 인지하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명사 자리에 동사를 명사화 시켰을 때 이렇게 동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정용법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언제 뭐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얘는 사명식에 해당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요. 명사 자리에 동명사를 쓸지 to 부정사를 쓸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식 동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ing 형태랑 to 형태랑 둘 다 사용 가능한 동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미 변화가 크게 없는 것과 크게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o 부정사 형태만 명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명식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만 목적어로서 사명식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외적인 거라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help라는 동사는 유일하게 뒤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100% 이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혹시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help 같은 경우는 사명식 동사로도 쓸 수 있고 오형식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제가 지금 처음 언급하는 거긴 한데 일반 동사의 형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뭐 1형식일 수도 있고 2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3형식일 수도 있고 4형식일 수도 있고 5형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make로 설명을 해볼게요. make가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밑에 적어볼까요? 이렇게 3, 4, 5 같이 보이게 해서 자, 사명식으로 사용된 동사 mak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made it. 내가 그거 만들었어 라는 의미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마침표 꽝 찍어서 사명식으로 쓸 수 있고 사형식 같은 경우는 I can make you another one. another one은 안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걸로 하면 I can make you something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한국말로 하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오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한번 다 넣어볼게요. 자, 오형식 이야기한 중이니까 오형식까지만 보여도 되겠죠. I will make you speak fluent English 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 fluent English 같은 경우는 얘 동사 원형인 speak 자체가 삼형식이라서 꼬리처럼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make로 만들 수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happy 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명사 넣어볼까요? I will make you a star. 명사 들어갔어요. 나는 만들어 줄 거야. 너를 뭐로? 스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동그라미는 동사 원형, 밑줄은 형용사, 그리고 네모는 명사. 자, 영린이 입장에서 이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거 문장 안 외우셔도 되는데 동사의 형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3형식이고 4형식이고 5형식이고 될 수 있다. 1형식이 3형식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로서 방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 hel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help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는데 지금 준사역 동사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영상의 수업 목적은 얘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형식으로 사용된 help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elp가 3형식으로 사용될 때 help 뒤에 목적어로서 동사가 명사화돼서 따라왔을 때 두 가지 옵션 to 부정사랑 동사 원형. 얘는 약간 exception이에요. 얘는 규칙에서 어긋나죠. 얘는 일반적인 동사들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기억을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까지 이해하셨으면 실제로 문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한 것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예요. 뭐가 또 잔뜩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칸에 동사가 많아요. 얘네들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단어들이거든요. 혹시 의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어드릴게요. like는 좋아하다. love는 사랑하다. 인데 뭐 되게 많이 좋아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dislike는 좋아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hate는 싫어하다. 그리고 start와 begin은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3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따라올 때요. 동명사건, to 부정사건 둘 다 구분 없이 쓸 수 있긴 합니다. 의미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영린이 수준에서는 그냥 둘 다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주어 I like doing it도 되고 I like to do it도 됩니다. do it은 그것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do 뒤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to를 붙여서 명사화시킨 거예요.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해 라는 의미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prefer 같은 경우는 선호하다 라는 뜻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거보다는 저거를 선호해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자,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명사화된 게 아니라 그냥 명사가 사용됐을 때 어떤 구조로 사용되는지 볼게요. 자, 주어 I, 동사 prefer, 선호하다. 뭐를? 이거를. 이까지가 필수 성분이에요. 그럼 to that은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뭐보다인데 얘는 부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사는 관로로 치기로 했고 아직 수업 시간에 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to that에서 to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죠. 여기서 to는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고 to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전치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전치사는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것들 기억만 해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그래서 이 문장에서 I prefer this는 필수 성분이고 to that은 부가 성분으로 보면 되겠죠. 부사니까. 자, 요거 기억하고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명사화시킨 애들이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I prefer 내가 선호한대요. 뭐 하는 것을? sleeping more. 자, sleeping more는 더 잠자는 것을 선호한대요. 뭐보다? to eating breakfast. 아침 먹는 것보다. 한국말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난 아침밥 먹는 것보다 더 자는 걸 선호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sleep 뒤에 more 붙었고 eat 뒤에 breakfast 붙었으니까 우리 지금 동사의 형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이게 뭔지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자, sleep은 동사예요. 자다.
그리고 more은 더라는 뜻이거든요. 더 자는 거는 자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그래서 부사를 보시면 되고, 부사는 필수 성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동사로서 충분히 의미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로 보면 되고, eat breakfast 같은 경우는 eat, 먹다, 뭐를? breakfast,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네요. it은 삼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필수 성분으로서 동사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명사로 변형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동사들도 몇 형식인지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문장 만들 때 훨씬 편해져요. 자, 선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refer라는 동사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to 부정사로 한번 적어볼게요. I, 주어, 선호하다, prefer, 뭐 하는 것을 to sleep more 하고, 여기는 전치사 to 대신에 뭐가 사용됐냐면 rather than 이라고 사용됐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것보다 to eat breakfast. 자, 동명사가 사용될 때는 편하게 그냥 전치사 to만 넣어서 뭐뭐 보다 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근데 to 부정사가 사용됐을 때는 여기에 to를 넣어버리면 to sleep more, to eat breakfast, to 두 번 쓰죠. 똑같은 소리가 두 번 반복되는 거 이상합니다. 좀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to가 아니라 이렇게 rather than으로 써주셔야 돼요. 의미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의미 차이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의미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의미라면 저는 to 부정사보다는 동명사를 써서 그냥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to로 간단하게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가 삼형식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든 to 부정사가 오든 크게 의미 차이 없이 뭐든 쓸 수 있는 동사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try, remember 동사가 있는데 try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동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랑 to 부정사가 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여기 try부터 볼게요. 나는 tried, ed이 붙었죠. 시도했어요. 뭐를?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을 시도했대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요, 말 그대로 시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I try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면은 노력하다라는 뜻이 돼요.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자, 이게 메인 포인트긴 한데 뒤에 wake up early in the morning의 성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wake up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early는 이른이고요. in the morning은 아침에 라는 뜻이에요. early도 부사고 in the morning도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부사가 꾸며주는 게 달라요. in the morning 같은 경우는 wake up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 그리고 early는 이른 아침에 라는 뜻으로 in the morn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in the morning 같은 경우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early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우리 부사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익숙해질게요. 부사는 동사도 꾸며줄 수 있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부사 자체도 꾸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시게끔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밑에도 당연히 똑같겠죠. wake up 동사, early 부사, in the morning 부사, 그리고 이 동사 형태를 위에는 ing로 명사화 시켰고 밑에는 to로 명사화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사는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다인데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랑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랑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동명사가 사용될 때는 remember doing it. to 부정사는 remember to do it. 근데 ing하고 to하고 우리 의미 차이가 좀 있다고 했죠. ing는 행위 자체 느낌이 있고요. to는 미래 방향성의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remember doing it 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했었던 행위 자체,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는 느낌이고요. remember to do it은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ry, remember 같은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로 쓸지 to 부정사 형태로 쓸지 내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고려하면서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enjoy. enjoy는 즐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 명사로 형태를 바꿀 때 동명사만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enjoy라는 동사 뒤에 ing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는 want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옵니다. 나 그거 가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땐 I want to have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동명사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삼형식 동사,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삼형식 동사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암기 그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오는 동사들은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많고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오는 동사들은 약간 미래 방향성이 느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오는 동사들이 want, 원하다. 원한다라는 거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원하죠. 또는 promise, 약속하다. 아니면 plan, 계획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to 부정사가 옵니다. 자, 이런 거를 고려하고 계시면 영어 문법 공부할 때 100% 암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 기반으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help예요. 아까 전에 help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5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5형식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3형식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help 뒤에는 to 부정사랑 동사 원형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doing yoga helps relax my body 라고 쓸 수도 있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Doing yoga helps to relax my body라고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doing yoga는 주어예요. do yoga가 요가를 하다죠. 근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명사화 시켜야 되는데 주어 자리는 동명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doing yoga라고 표현을 했고 helps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뭘 도와주냐면 relax my body 하는 걸 도와주는 거래요. relax my body는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relax는 삼형식 동사로 사용됐거든요. 삼형식 동사의 특징이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지만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어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다른 동사랑은 다르게 좀 예외적인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밖에 없어요. 준사역 동사는. 그래서 따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to 부정사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올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좀 길긴 했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1분짜리 설명이에요. 동사를 명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 걔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던지 아니면 동사 앞에 to를 붙이던지. 문법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명사랑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근데 이 두 가지 형태가 명사 자리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6가지의 동사 형식 중에서 주어 자리에는 보통 동명사가 들어가고 또 어떤 자리에는 동명사만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는 to 부정사만 들어가는데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길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계셔도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문법적인 접근에서는. 근데 제가 뒤에 문장으로서 좀 길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문법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실제 문장을 봤을 때 그거를 구조적으로 좀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제 의도에 맞게 이 내용들이 학생한테 다 받아들여지면 뭐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동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